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여파가 아직 진정되지 않아서 4주차도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1, 2, 3주와 달리 시간을 25분 수업으로 하고 토론 내용을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석의 인정은 온라인 25분 수업을 하고 토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올리는 두 가지가 다 돼야 이제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꼭 토론에 대한 내용을 달아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합리적 의사결정 이야기입니다. 학습의 목표는 의사결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의 의사결정 유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매번 살아가면서 내리고 있는 것이죠. 뭐 오늘도 점심 무엇을 먹을까, 또 집에서 무엇을 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항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사람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사결정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사결정 방식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린 의사결정 유형대로 항상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실패도 할 수 있고 후회도 할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매 발달 단계별로 순간순간 자기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 그리고 뭐 일생에 한 번 있는 어떤 배우자의 선택, 이런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자기 방식대로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좀 더 나의 의사결정 유형을 정확히 알고 좀 보충을 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내리는 것이 좋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학습 목표로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사결정을 여러 학자들에 대한 의사결정 개념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하렌이라고 하는 그 의사결정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렌은 진로 의사결정의 개념을 개인이 정보를 조직하고 그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로 선택을 위한 그 행동 과정에 전념하는 어떤 심리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렌은 그 의사결정이 필요한 과제를 인식하고 일단 과제를 인식했으면 그에 반응하는 개인의 특징적 유형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라고 하죠. 하렌의 그 의사결정 과정은 내가 어떤 걸 인식하고 계획하고 확신을 하고 이행을 해 나가는 이런 것이 이제 의사결정 과정인데 그 세 가지 의사결정 유형을 만들어서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의사결정 유형 검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사결정 유형은 그냥 합리적인 유형과 직관적인 유형, 의존적인 유형인 것이죠. 효과적인 의사결정자는 어떤 적절한 자기 존중감과 잘 분화되고 또 통합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런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을 활용해서 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자기가 내린 그냥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어떤 성숙한 대인관계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자기가 내린 어떤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못 내리면은 어떤 실행, 행동도 잘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의 의미를 보면 자,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표, 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런 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렌의 의사결정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렌은 의사결정 유형을 합리적인 유형, 직관적인 유형, 뭐 의존적인 유형으로 나눴고, 이 세 가지는 서로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 유형별 이런 장단점을 이해하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본래 이 하렌은 그 백인, 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의사결정 유형을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사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은 뭐 그렇다고 치고 의존적 유형은 그 미국 사회는 어떤 그 어떤 개인주의 또 핵가족제도 에서 고등학교부터는 이렇게 독립된 체제로 나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의존적 유형으로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의존적 유형으로 나오면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 유형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한 상담도 하였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문화 자체가 이런 대가족 제도 그리고 집단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나의 어떤 의사결정을 부모에게 물어본다든지 뭐 가족에게 물어본 거는 어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의사결정의 장단점을 보면 합리적 유형은 상당히 그 어떤 굉장히 꼼꼼하고 신중한 그러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정보를 좀 많이 수집을 하고 또 이전에 내린 결정도 검토해 보고 현재 자신이 내린 결정이 또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보는 그런 어떤 그 꼼꼼하고 신중한 그런 의사결정 유형자죠. 합리적 유형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사귈 때도 아마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상세한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따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못 사게 하는 거죠. 왜? 너무 따져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먹고 전 결혼 정년기가 지나고 뭐 하다 보면은 결혼하기 진짜 어려워지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그 항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타협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적절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취할 건 취하는 그런 합리적 타협도 필요한데 합리적 타협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꽤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진다는 그런 유형이죠. 직관적인 유형은 그냥 사람 사귈 때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바로 내가 그냥 필이 오는 사람, 내 직감과 육감으로 괜찮네, 사귈만 하네, 그럼 그냥 사귀자고 하는 거죠. 어떤 정보를 수집하거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죠.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감정 상태에 주로 의존함으로 선택이 굉장히 빠르죠. 사실 저도 이제 중매 결혼을 했는데 누가 소개시켜주는 사람 소개를 시켜줘 가지고 이제 약속 장소로 만났는데 약속 장소로 갔는데 30분이나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에 없나 보다 하고선 저는 이제 나가려고 한 거죠.
근데 중매 쓰신 분이 이제 오시면서 바로 그때 오시면서 아직도 안 왔냐고 하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왔다고 나 이제 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전화를 막 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면서 또 바뀐 장소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또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에이 이제 가야 되겠다. 이거 뭐 장난 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잠깐만 저 오네. 그래서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결정을 했죠. 그냥 웬만하면 잘해서 결혼하자 이렇게. 그래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정도 의사결정이 빠르고 자기 감정에 의존을 한다는 것이죠. 장점은. 단점은 결정의 주된 배경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조급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후회하냐고요? 물론 결혼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경험을 하지만 거기에 서로 이해하고 맞추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관적 유형의 단점은 너무 조급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 이런 걸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진짜 정말 중요한 결정에도 저는 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렇지만 뭐 후회는 안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맞추고 이해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잘 화목하게 살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데 이런 또 객관적 논리적 사실에 의해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어떤 환상이나 느낌을 중요한 유형이죠. 자, 의존적 유형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생각, 인정을 살피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혼자 잘 못 내립니다. 뭐 어머니한테 또 부모한테 여쭤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뭐 가족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봐서 결정을 내리는 유형입니다. 단점은 그래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생각, 인정을 살피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면 단점으로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 결정 내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결정한 후의 책임에 신중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또 넘기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유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합리적인 유형과 직관적인 유형은 그래도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하는데 의존적 유형은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또 넘기려 하는 그런 어떤 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다 쓰는데 자, 먼저 그 어떤 정보를 찾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직관적 유형은 딱 괜찮다. 이걸 한번 사귀어 봐야 되겠네 또는 구매해야 되겠네 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다시 이거 정말 괜찮은지 그 정보를 찾아서 쫙 살펴봅니다. 그런데 또 이걸 물어봐요. 주변에 물어보는데 자, 이거 그거 별로 안 좋네. 안 샀으면 좋겠어. 또 정보도 좀 비싼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는데 직관적 유형은 직관적 유형으로 결정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직관적 유형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죠. 비록 정보를 검색해서 약간 좀 부족하다고 나오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서도 좀 부족하다고 나왔지만 내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의사결정 유형은 첫 번째를 직관적 유형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을 다 쓰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의존적 유형에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결정을 안 하면 이거는 또 그 의존적 유형인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그걸 듣고 결정하는 형을 의존적 유형이라고 합니다. 뚜렷하게 뭐 한 가지로 집결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두 가지 정도 의사결정을 쓰는 사람도 있고 요 세 가지를 다 쓰는 사람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개를 다 쓰게 되면 너무나 의사결정이 느려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어떤 중요한 그 사건이 왔을 때 이거를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장점이 생기죠.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 유형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책에 나와 있고요. 또는 책을 아직 구입을 못한 학생은 그 워크시트 사이버 캠퍼스에 자료에 공유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8분 정도 그 의사결정 유형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한다, 그렇다, 아니다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번 그렇다, 아니다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예, 활동지도 없고 책을 없는 학생들은 그냥 요 지금 화면을 보고 그렇다 아니다에 번호에 그렇다 아니다에 체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0번까지 한 학생은 그 다음 의사결정 위원 채점지에다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그렇다라고 치면 동그라미, 아니다는 점수에 안 들어가니까 동그라미 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보시면 1번, 2번, 이게 3번이 아니고 이렇게 4번, 또 3번, 7번 이렇게 문항이 이어져 안 가니까 이 번호에 맞춰서 그렇다라고 체크한 거에 대한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친 거를 하나에 1점씩 더해서 합계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점이 10점입니다. 10개. 자, 지금부터 답안지에다가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살펴보셨나요? 그 합리적 유형이 제일 높게 나온 사람, 자, 10개 정도 나오면은 아까 그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이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가능한 정보를 그 목적에 맞게끔만 찾아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죠. 너무 쓸데없이 이것저것 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보다는 그 목적에 맞는 딱 정보만을 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고, 직관적 유형은 너무 정보를 검토를 안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더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객관적으로 내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존적 유형은 점차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의사결정 유형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점은 뭐고 장점이 뭐구나.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형을 내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절차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형인데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의사결정을 수없이 많이 내리고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자신의 독특한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자신의 의사결정 유형을 이해하고 이런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의해서 내리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것이 진로 선택이면 진로 선택, 뭐 결혼하면 배우자 선택, 뭐 차량 구입은 차량 구입, 이렇게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는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해서 몇 개의 대안을 선정해 놓는 것이죠. A, B, C 이렇게 몇 개의 대안을 선정을 해서 그 대안을 가지고 비교 평가를 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의사결정을 못 내렸다고 하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목표가 잘못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표 설정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 계속 사이클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의사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또 재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비치를 해 놓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나는 정말 퍼펙트한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이다. 그러면 관련 정보를 좀 수집을 하자. 관련 정보만 수집을 하자. 기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이 목표에 맞는 관련 정보만 수집을 해서 아주 대안에 선정을 해서 비교 평가를 해서 한번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내리고,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자는
이제 좀 더 목표를 설정을 좀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을 선정 및 비교 평가를 하면 됩니다. 자, 이때 대안을 선정하고 그걸 비교 평가하는 것이 바로 타협인 것이죠. 그래서 그 타협을 잘 해야지만이 미래의 어떤 부적응적인 측면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문제를 명확히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 이런 목표 설정에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세 번째는 대안을 찾고 비교 평가를 한다. 네 번째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대안을 선택을 하고, 다섯 번째는 평가 및 재투입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도 어떤 거래처를 선정할 때 항상 복수 견적을 받죠. 그래서 몇 개의 업체를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비교 검토해서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듯이 우리 합리적 의사결정도 항상 몇 개의 대안을 찾아서 비교 평가하는 연습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 할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어떤 미래의 그러한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철저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이렇게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렸으면 합니다. 자, 1교시 수업을 마치고 2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